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이른바 이재명 파리를 하는 무리, 이걸 척결하겠다면서 기자회견을 자처했는데요.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친명계가 말 그대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난 8일 정봉주 후보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을 통해 정 후보가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최고위원 경선 개입에 격양되어 있고 이 후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말도 했다는 이 내용의 폭로성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정 후보가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일각에서는 전대 경선 투표가 진행 중인 만큼 해당 논란에 대해 정 후보가 일단 적극 해명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겠느냐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파리를 하는 무리를 뿌리 뽑겠다.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들을 잘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정 후보 정확히 누구를 겨냥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을 지칭한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요. 정치권에선 정 후보가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지를 등에 업고 최고위원 경선 1위 자리에 오른 김민석 후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 최대 친명 조직으로 꼽히는 더민주혁신회의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왔고요. 어제 나온 정봉주 후보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재명 이름 팔아 호가호위 정치, 이름 팔아 하는 호가호위 정치, 실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요.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원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본격적인 당의 혁신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 후보는 앞서 박원석 전 의원을 통해 나온 이재명 후보 저격 논란에 대해선 사적 대화다 보니 본의가 과장되게 전해진 부분이 있다 정도로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가 정작 이 논란의 핵심이죠.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른바 이재명 뒷담화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바로 전에 저희 서영희 기자가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눈길을 끈 겁니다. 이처럼 예상을 깼던 정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당내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유감이다를 비롯해서 아주 날선 반응들이 쏟아졌고요. 이른바 개혁의 딸, 그러니까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일부가 기자회견을 마친 정 후보를 쫓아가서 이 면전에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네, 먼저 이 혁신회 소속이자 이재명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은요. 이 전당대회가 동지들을 악마화하고 공격하는 장으로 혼탁해지고 있다면서 정봉주 후보를 직격을 했습니다. 역시 친명계로 꼽히는 양문석 의원도요. 이 정 후보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으라라고 말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정 후보는 어제 이 국회 기자회견장을 빌리지 못해서 밖에 있는, 그러니까 복도 같은 곳에 있는 백브리핑 이 장에서 회견을 진행을 했는데 일부 언론들은요, 이 원외 인사인 정 후보가 국회 회견장을 예약을 하려면 현역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아무도 나서질 않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정 후보 측에서는 주말부터 회견장을 알아봤는데 주말엔 못 빌리게 되어 있었고 도와주는 분들도 연락이 안 돼서 긴급하게 백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 정봉주 후보하고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서 경쟁하고 있는 다른 친명계 후보들이 아주 거세게 정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네, 대표적 친명 인사죠. 김병주 후보는 SNS를 통해서 앞과 뒤가 다른 자, 오로지 이재명 공격에만 몰두하는 자,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짜 이재명을 파는 자가 아니냐면서 정 후보를 비판했고요. 역시 대여 강경파인 민영배 후보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후보의 발언은 관심 끌기용 같다면서 내용적으로만 보면 정 후보가 나도 굉장한 친명이야, 내가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민석 후보는 정 후보의 발언이 여러 의견이 제시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넘기면서도 이 후보와의 친소 관계를 인위적으로 구분하려는 건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석, 민영배 최고위원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원들을 중심으로 정봉주 후보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기도 하고 있는데
다수와 소수가 또 확인되고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민주주의고 정당이고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의원님을 밀어줬다 이런 주장과 비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 표가 안 나오냐는 관심을 보이신 것은 팩트죠. 예. 그런데 그 문제의 그 라이브 그거는 모든 분들이 다 하셨고 뭐 다른 정당에서는 또 대표가 아예 내놓고 후보와의 팀 플레이를 공언한 경우도 있고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당원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언어가 저희 당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에서 저희를 공격할 때 쓰는 용어란 예.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조금 좀 조급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관심 끌기용 선거 전략이었을 텐데. 여기에 이재명 후보하고 당대표 자리를 두고서 경쟁하고 있는 이 김두관 후보 역시도요. 어제 이재명 1극 체제 이걸 또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김두관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1극 체제는 정권 탈환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개딸들의 목소리가 당을 장악하고 최대 친명 조직인 혁신회의가 이재명 후보의 홍위병이 돼 위세를 부리며 줄을 세우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그러면서 김 후보, 이 후보를 겨냥해 개딸과 결별하고 혁신회의를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두관 후보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이미 젊은 층이 등을 돌린 지 오래됐습니다.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안겨준 민심도 싸늘합니다. 무능한 정권의 헛발질에도 당 지지율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1인 1극의 이재명 민주당은 정권 탈환과 제4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소수강경 개혁의 딸의 과도한 비민주적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더민주 정부 혁신회의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지도부를 확정하는 전당대회 오는 일요일에 열립니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 그리고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처럼 균열 목소리 터져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민주당은요. 이미 이재명 대표 2기 체제 이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이 당의 토대인 강헌과 이 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새 강령 전문에 이재명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가 명시가 됐고요. 또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도 이 민주당 목표로 제시가 됐습니다. 또 이 경선 불복자에게 10년간 입후보를 제지하던 규정을요. 공천 불복으로 넓힌 그러니까 이 출마 제한을 더 넓힌 당원 개정안도 채택이 됐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일각에선 이 지난 총선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낙천하면서 이른바 이 비명 행사 논란을 일었던 그러니까 공천 파동 그 상황을 원천 봉쇄하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사실상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후보가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토대가 마련됐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터져나온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파열음이 이재명 2기 체제가 들어선 후에도 확전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될 때만 해도 뭐 당대표 경선은 또 대명이다. 그러니까 또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기류가 아주 강했었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이제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랄지 그다음에 최고위원 후보 경선에 나선 정봉주 후보가 어떻게 보면 친명계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친명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 여전하죠. 그래서 정봉주 후보도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파는 무리들은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이재명 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또 엄청 또 칭찬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게 민주당의 균열까지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처럼 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1극 체제로 하는 뭔가 좀 흐름이 다른 듯한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또 사실인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두관 후보와 정봉주 후보의 며칠 사이의 정치 행보를 같이 묶어서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전당대회 내내 이제 이 메시지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정봉주 의원은 지금 이 경선 막바지에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물론 이 원인이 7월 20일 1차 경선 때 김민석
그 후보의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라는 이재명 이 후보의 말로부터 시작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에 의도적으로 경선에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물론 그 메시지를 보고 당원들이 자발적 움직임이 생겼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봉주 후보가 좀 불만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박원석 전 의원한테 표현했고 이게 공개가 되면서 이 상황이 발생했고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명팔이라고 이 당 내부를 비판하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건데요. 이게 저는 뭐 정봉주 후보 역시 적어도 지금까지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 중에 하나였고 지금 최고위원으로 나오는 분들 대부분이 또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정봉주 후보의 이번 기자회견이라든가 이 문제는 이 당 내부의 어떤 균열 이렇게 해석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봉주 후보의 어떤 이 전당대회 구도에서 생긴 여러 변수로 인한 이 돌출 그 이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등을 계기로 해서 향후에 민주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들은 분명히 있지만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담긴 특히 정봉주 후보에 관련된 이슈로 전당대회 이후에 곧바로 당내 균열의 원인이 될 거다 그렇게 작동할 것이라고 보는 건 좀 과장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작심하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정봉주 후보는 지난 8일에만 해도요.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이 이재명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을 바꿔서 이제 명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종목을 멀리뛰기를 뛰다가 이제 높이뛰기 나가겠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종목이 사실상 멀리뛰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공당의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정도 되면 멀리뛰기도 있고 높이뛰기도 있고 마라톤도 있어야 정상인데 멀리뛰기 한 종목만 있고 본인도 그 종목만 있는 걸 알고 멀리뛰기를 하다가 종목을 변경하겠다고 하니 그것이 어떻게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싶고 물론 정봉주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 일극 체제를 이용해서 호가호위하는 분들은 정당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될 필요가 일정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